예, 2024년 11월 1일 음력으로는 한 달이 늦은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 금요일이고 저는 9시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11월 2일이고 내일 그 서울역 앞에서 윤건희 그 탄핵과 더불어서 촛불 그 집회가 있는 날이죠. 저도 민주당의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재명 당 대표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서 이 나라가 절단나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민중의 힘으로 구해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은 매우 불안전한 시대에 매우 불량스러운 윤건희 정권이 들어서 있는 이런 지경인데요. 우리는 김건희 정권의 김건희가 무속과 관계되어 있다, 아니면 샤먼과 관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샤먼이든 기독교든 불교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종교와 신앙이 진리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하고 한국의 민주화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문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믿음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가지고 그 본질은 아닌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처단해야 합니다. 처단해야 될 이유는 바로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고 이 국민들에 대한 고충과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 노름과 권력 노름에 취해서 미쳐 날뛰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는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한국문명학술원 320번째 6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문명학술원 샤먼 제국의 부활 6번째 내용으로서 샤먼 제국의 부활과 더불어서 왜 샤먼 제국이 부활해야 되는가, 그리고 샤먼 제국의 부활과 개혁과 대안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예, 이게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보자 합니다. 기독교가 수백 년을 내려오다가
루터와 켈빈이 이르러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요 책인데요. 종교 개혁 신학 사상이라 해가지고 루터와 켈빈의 중심 아래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조선은 샤먼 사상과 샤먼 제국, 샤먼 문명과 샤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구한 샤먼의 나라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샤먼 제국을 부활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개혁과 대안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샤먼 제국을 부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계 1920년대 동아일보의 뉴스 라이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세계 언어의 뿌리이고 세계 종교의 시원이고 세계 물량이 풍부하고 한대 온대 열대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을 가지고 있는 추나 추동 문명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해와 달과 금성 삼신 할머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런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누리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에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종교가 뻗어나가서 오늘날의 기성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 선교, 기독교, 가톨릭,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힌두교를 포함해서 또 이 그 해교, 이슬람교까지 이렇게 뻗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조선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고조선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은 후조선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동북아의 기퉁이에 이 그 해동조선, 소위 말 조선을 해동조선이라고 하죠. 동쪽에 있는 해동조선에 우리는 이렇게 짱 박히게 됐는가? 해동조선에 우리는 제사문화를 안고 산이 70%인 곳에서 우리는 왜 선사처럼 숨어 지내야 됐는가?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넓은 중국의 중원과 미주의 5대 호를 조선을 우리가 내주고 오늘날에 뭐냐면은 이 동북아의 해동조선에 산이 70%인 이 조선반도의 한반도에 우리는 이렇게 왜 짱 박히게 됐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책에서 보면 우리 조선은 온누리 온 세계에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제도와 예술과 음악이 이 퍼져나가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이 동북아의 한반도에 우리가 짱 박히게 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민이면 한번 해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짱 박히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사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육은 모두 다 중국에는 한족이 원래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한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O1B, O1A 유전자의 하플 그룹을 보더라도 O형 유전자의 하플 그룹을 보더라도 한족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지금 현재 중원이 중국이죠. 지금 현재 중원이 1949년 모택동이가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넓은 중국 땅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원 땅에 퍼져 있는 많은 제도와 조선 문화, 의복, 음식, 예절, 제도, 시스템 모두가 바로 배척받고 해서 그들이 그룹과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이 일본에게 우리가 땅이 나라가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주권과 토지, 백성이 있어야 이제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땅을 뺏겨버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주권과 국민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사관의 학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의 서적을 모조리 가져가서 가필하고 첨삭하고 조작해서 오늘날의 식민지 사관에 맞추어서 인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세종실록 시리즈, 조선왕조실록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 조작, 가필, 첨삭해서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이 중원과 오대오 미주 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북아의 한반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강제적으로 1900년대에 일제시대 때 그들이 틀어박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동리부터 그 다음에 서원, 향교, 하물며 우리가 경복궁까지 모두 다 19세기 20세기 초에 바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덕을 본 나라는 바로 영국에서 빠져나와서 오늘날의 미합중국을 만들었던 미국과 그 다음에 가장 큰 덕을 보았던 것이 지금 현재 중국이라 불리우고 있는 한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이 중국을 분할하려고 장개석이를 밀어주면서 군사력으로 밀어주면서 그 당시에 코민테론의 소속이었던 국제 공산주의 소위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코민테론에 가입되어 있었던 공산주의 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국공내정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와 모든 사상, 문화, 언어 모든 것들을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한반도에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지명이 중국에 있는 지명과 거의 같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장개성을 앞세워서 중국을 분할하려고 했지만 이 코민테른에 묶여져 있는 국공내전을 해가지고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이기면서 결국은 중국이 대국으로서 큰 나라와 인구를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덕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손해를 보았던 민족은 누구냐? 바로 우리 조선족인 것이고 조선족은 바로 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온누리의 말과 글과 종교, 물량이 풍부했던 이 조선이 한반도에 짱박히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바로 이러한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이
이 조선이 통일되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도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면서 서로가 통일하지 못하게끔 지금도 그들이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큰 넓은 의미에서 왜 우리가 이 삼원 제국을 부활하고 삼원 제국을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점이나 치고 그 다음에 사주나 봐주고 이름이나 바꿔주고 하는 이런 무속이나 무당의 그런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삼원 제국이라 하면 과거에 국왕상의 자리에 올라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때 추나추동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달력 역할을 가지던 식간 12지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변역인 주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국민들에게 농사를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씨를 거두며 그 다음에 바람은 언제 불고 비는 언제 오고 가뭄은 언제 오는가를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람들이 제사장 계급이고 왕이고 그 다음에 샤먼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성 종교가 샤먼이라 하면은 오방색이라고 하면은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무지에서 일어난 그들의 컴플렉스에서 오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컴플렉스, 불교적 컴플렉스, 기타 다른 등등의 컴플렉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게 우리가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적었던 내용을 읽어보고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삼원 제국의 부활과 개혁과 대안으로서 첫 번째, 우리의 글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해동조선을 학문의 메카 본향으로 만든다. 두 번째, 열도조선, 즉 일본을 말하죠. 일본 조선과 대중화조선, 즉 지금 현재 중국을 말합니다. 대중화조선의 임나 일본부설과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우리가 밝혀낸다. 세 번째, 남과 북, 동북 삼성 자치구, 몽골을 연방국가 형태로 우리가 해동조선을 함께 연구해 본다. 네 번째, 미일 중은 결국 해동조선을 해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 환은 세계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 은혜의 뿌리, 세계 종교의 시원, 세계 물량의 풍부한데 온데 열대가 있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선에서라도 이거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왜 조선은 중원을 내줘야 했는가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온누리, 즉 세계의 조선 말과 글을 미주 오대오 조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선의 삼지 세력이 미주 오대오 조선은 BC 1425년에 크레타 문명이 미케네 문명의 공격을 받아서 망할 때 이들이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가지고 미주에 도착해서 자리 잡았던 미주 고대 오대오 조선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구도 미국 땅에 조선이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요. 예,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책들이 뭐냐면은 이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김종윤 선생님의 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냐면은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문명학술원에서 바로 이런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저라도 사비로서 들여가지고 한국문명학술원을 이끌어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왜 조선은 중원을 내줘야 되는가 진지한 물음을 해봐야 되고, 온누리 세계에 조선말과 글을 미주 5대5 조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조선의 삼지 세력이 현재 조선반도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100년 전에 신의 혁명은 1911년 소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청나라를 멸망시켰던 신의 혁명이고요. 청나라가 망하고 잔존 조선의 문화와 문명을 손문이라고 하고 슈넌이라고 하죠. 장개서 국민정부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 땅을 분할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중원 땅을 분할한 것은 조선 땅을 분할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그런데 세계 이데올로기 대립이 일어났죠. 즉 다시 말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이 코민테론이라는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정당이 국제적 조직인데 제3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발기로서 1919년에 3월 1일에 창당했다가 1943년 5월 15일 기호시퍼 스탈린에 의해서 해체됐다는 것을 우리가 제3 인터내셔널 코민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왜 중원을 두고 중국이죠. 중국을 두고 조선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그 슈넌과 미국과 이들이 이거를 분할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때 이미 조선은 망하고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즉 국공내전을 통해서 있지도 않는 한족, 소위 말하는 있지도 않는 한족의 민족주의가 생기면서 수만 년 동안 내려온 조선의 철학, 사상, 정치제도, 예의, 음악예술, 그 다음에 복식, 그 다음에 예의, 음식까지 제도가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 한일병합과 동시에 열도조선, 즉 일본이 조선의 사상과 철학, 이념, 식민사관으로부터 정통 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왕조실록, 중국의 25사 이런 것들을 전 분야에 가필 첨삭하고 조작되었다 이거죠. 급기야 중화인민국, 소위 말하는 중화민국이 민족주의에 힘입어서 이들의 서북 공정, 동북 공정의 역사 조작과 열도조선 일본의 임나 일본부서와 같은 이유로 해동조선을 한반도에서 진명, 인물, 족보 모든 분야에 조선사 편수를 통해서 날조, 조작, 가필 첨삭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진명이 모두 중국에 있는 진명 그대로이고 급기야 시진핑이 습건평이라고 하죠. 습건평. 시진핑이 조선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트럼프에게 말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그 어떤 사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비평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비평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조선사 편수에 있는 제자들이 오늘날의 한국의 사학자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사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제도권 사학자 교수가 한마디 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모두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문학술원에서도 이걸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미주 대륙에서 5대5 조선 즉 인디언을 600만에서 약 1000만 명을 학살하였고 중국은 있지도 않는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56개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억압하여 지난 수만 년 동안의 환국사를 조작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이것이 오늘날의 역사 조작의 현재 조선반도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환국 무명사를 연구하면서 환국 무명사를 연구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 내다에 팔겠다는 목표와 한국사에 징검다리를 놓아서 우리 삼원 제국의 부활과 조선 이민의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을 저라도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하여 오늘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2024년 11월 1일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